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화학습 실습을 이제 해볼 건데, 오늘 실습은 일단 코랩이나 뭐 주피터 노트북, 뭐 VS 코드, 그 어떤 편한 환경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코랩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가볍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실습은 이제 3개를 할 건데, 그 짐나시움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즌 레이크, 거기에 이제 어떤 강화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밸류 이터레이션, 이거를 적용해 보는 걸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주어진 환경 말고 이제 직접 만들어 가지고 미로를 구현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 들어가면은, 이제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 이제 에이전트, 액션, 뭐 환경, 뭐 리워드, 이제 옵저베이션, 이게 스테이트죠. 이렇게 있는데, 일단 먼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특정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하고,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 액션을 하면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리워드를 받죠.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이동하죠. 이제 그게 MDP라고 이제 강의 시간에 배우는 그런 거고, 거기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환경은 이제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거랑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둑판 같은 거, 그런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포커나 블랙잭 같은 걸 한다. 그럼 에이전트가 이제 다 볼 수 없죠. 다른 사람의 패나 이런 걸 까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옵저베이션에 대해 설명하면, 이게 이제 스테이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다음 액션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되고, 이거를 이제 환경에 이렇게 반환해서 주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폴리시. 이 폴리시는 그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확률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확률이 크면은 그 행동을 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폴리시고, 이 강화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최적의 폴리시를 찾아내는 거다. 예, 그렇게 다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는 결정론적인 폴리시랑 이 확률론적인 폴리시가 있고, 이 결정론적인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스테이츠에서 어떤 액션으로 갈 때 100%로 가는 거죠. 그 액션을 100%로 선택하는 거.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그리드 월드에서 위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위아래 50, 50 이렇게 해서 확률이 부여돼서 이동을 하겠죠. 이런 게 확률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은 이제 뒤에 예제를 설명하면서 해드리고, 모델은 이제 에이전트가 알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환경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제 그런 게 중요 결정인데, 오늘은 에이전트가 환경을 알고 있다 가정하고 모든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류 펑션. 이 밸류는, 이 리워드는 이제 바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받는 즉각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 밸류 펑션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 그냥 리워드만 보고 바로 행동하는 거랑 이제 밸류 펑션을 보고 행동하는 거랑 그 정책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개념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실습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실습은, 첫 번째는 이제 김나지움에 이 프로즌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가 있고, 이 그리드가 이제 4x4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에 빠지면은 이제 실패하는 거고, 여기 골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그런 간단한 거고, 여기서 이제 액션 스페이스는 이제 디스크릿하게 4개 이렇게 0, 1, 2, 3에서 좌우, 아니지, 뭐야, 옆으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0, 1, 2, 3 매핑돼 있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이 프로즌이나 홀에 간다고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진 않고 그냥 골에 가면 1점 이렇게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면은 이렇게 S, G, F, H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S가 이제 스타트 라인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홀이 이 구멍들, F가 이제 이 얼음 타일, 그리고 G가 이제 골. 그래서 에피소드 종료 조건은 이제 터미네이션이거나 이제 트렁케이션. 터미네이션은 이제 구멍에 빠지거나 목표에 도달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 트렁케이션은 이제 시간 제한. 맵에 따라서 얘가 계속 스텝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초과되면은 끝나는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해 봅시다. 일단은 저는 콜앱을 사용할 거고, 이제 오픈 콜앱 이걸 먼저 눌러주시고, 업로드, 여기서 프로즌 레이크 템플릿 이 파일을 올려줍시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위에 이거는 그 에러 나면은 이거 하세요. 이거 설치하는 거니까 에러 안 나시면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쓸 모듈부터 이렇게 불러봅시다. 짐나시움 에스 짐, 그리고 넘파이, 그리고 맷비 플롯 s plt. 네,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을 만든 함수, 이거는 그냥 프레임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아까 우리 그 그림이 있죠? 여기 이거, 이제 이거를 환경을 불러와서 여기 해볼 건데, 먼저 여기 폴리시를 한번 정해줍시다. 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먼저 그 최적의 폴리시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여기 코드로 짜주면은, 폴리시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1. 아, 이게 여기 이 스테이츠가 16개가 있다 했잖아요. 옵저베이션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0, 1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1이 아래잖아요. 여기서부터 0, 1, 2, 3 이렇게니까, 그럼 0일 때는 아래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2일 때는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여기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폴리시로 한번 정해줍시다. 1일 때는 2, 2일 때는 1, 3일 때는 0, 4일 때는 1, 6일 때는 1. 네, 이렇게 정해주시고, 맞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0에서는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 여기서, 네? 아, 여기구나. 여기서 아래, 그 다음에 4, 5, 6, 6에서 아래, 7, 8, 8번에서 오른쪽,
9번에서 아래, 그 다음에 10번에서도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 함정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여기 14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 골에 들어가게 되니까 딱 맞게 설정했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with policy는 false, false로 해서 일단 이 폴리시를 쓰지 말고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리는 얘도 false로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뭘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결정론적 정책을 이렇게 해준 거고, 이제 그걸 쓸지 말지, 그리고 이 슬리퍼리는 이 환경을 그 미끄러지는 환경, 그러니까 확률론적인 환경으로 할 건지 결정론적인 환경으로 할 건지 이제 그거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아까 그 프로즌 레이크 맵을 이제 불러올 건데, 먼저 env는 이제 gym.make 하고 여기 프로즌 레이크 v1 엄마 dsc는 none. 이게 dsc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는 그런 거여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맵은 이제 4x4로 4x4, 그리고 is slippery는 얘를 넣어주고, 이제 렌더 모드는 RGB array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 짐나시움 제공한 어떤 맵을 불러올 건지, 그리고 이거 커스텀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맵 크기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미끄럽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렌더 모드, 이거 만약에 휴먼을 넣어주고 뭐 VS 코드 같은 데서 돌리면은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바로바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모든 스텝이. 근데 저희는 이제 저장해서 볼 거니까 RGB 어레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는 10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몇 번 돌릴 거냐, 이 에피소드 그걸 몇 번 돌릴 거냐 정해주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성공 확률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보기 위해서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다음에 스코어, 여기 스코어 저장할 거 하나 해주고, 영상 봐야 되니까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진행을 시킬 코드를 짜야 되니까 이제 반복 에피소드 인 레인지, 아까 했던 것처럼 100번 돌릴게. 100번 다음에 env.reset이 이제 게임이 끝나면은 걔가 처음 시작 위치로 이렇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로 얘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 초기 스테이트로 돌아오게 이제 그걸 해주고, 다음에 terminated, truncated 얘네를 이제 false로, 왜냐면 얘네가 이제 false야 게임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 한판 매판 저장할 스코어 그렇게 짜주고,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티드나 트렁케트 아닌 경우에 게임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짜주고, 여기 조건 만약에 이 with policy 이게 true다 그러면은 액션을 이 폴리시를 따라서 액션을 한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아니면 이제 액션 스페이스에서 이제 랜덤으로 뭐 위아래 옆 뭐 가능한 게 있겠죠. 거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 env에 이걸 넣었잖아요. 이거 프로즌 레이크 이걸 진 메이크해서 넣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스텝 함수를 쓰면은 여기 어떤 액션을 넣으면은 그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옵저베이션, 이 다음 스테이트랑 이제 리워드, 그리고 이제 상태가 어떤지,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냈는지. 인포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에 이렇게 리워드를 넣어주고,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이걸 저장해서 봐야 되니까 저장을 합시다. 에피소드는 이제 딱 10게임만 저희가 이제 100개로 설정했으니까 이제 90번부터 100번만 이렇게 보게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한 게임 끝나면은 요요요 이렇게 한 게임 끝나면은 여기 저장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닫아주고, 이게 끝.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아까 제가 실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언더바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저희 에피소드가 지금 100번이잖아요. 이 100번인데 10번째마다 이렇게 스코어 10개씩 평균 내서 여기다가 더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뭐야, 예,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 1, 2, 3, 4, 0,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있는데 지금 성공을 평균을 낸 게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4에서 0.1%, 거의 성공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 폴리시가 없고 계속 랜덤하게 막 가니까 얘가 그냥 계속 저기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보면은 이 무려 에피소드 10개 동안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true로 이제 바꿔줍시다. 그리고 런타임 모두 실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액션을 우리가 처음에 정해준 그 옵티멀 폴리시대로만 애가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이제 무조건 성공하겠죠? 보면은 그냥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환경 이 환경을 바꿔주고,
확률론적인 환경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성공률이 완전 그냥 안 좋아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분명 폴리시를 이렇게 정해줬는데도 그냥 얘가 이제 가지를 못해요, 여기. 왜냐면 여기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이 있어도 미끄러져서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알아볼 거는 이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가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는 뭔지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폴리시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리워드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이제 알아보고 그 정도 이해했으면은 이제 다음 예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잠시만 이거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막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를 설명하진 않고 그냥 어떤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밸류 이 밸류를 잘 찾아내가지고 최적의 밸류를 찾아내서 그 최적의 밸류로 그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도 그냥 여기 나온 슈도 코드 그대로 그냥 짜시면 돼요. 여기 이 델타가 0, 델타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저희 했던 에피소드 그 스테이트가 몇 개인지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속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 정해준 세타 이 델타가 세타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이 결정론적 정책 이 별이 붙으면은 이게 최적의 정책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해라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거를 코드를 짜러 가봅시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실습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 프로젠 레이크 밸류 이터레이션 템플릿 이거를 열어주시고 다음에 이 모듈 임포트하고 아까 그 똑같은 애니메이션 만든 함수 이렇게 있고 지금부터 이제 환경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는 벌써 다음 env 네, 이렇게 아까처럼 env를 이제 불러와 주시고 다음에 Shift 엔터 그다음에 여기 코드 이렇게 추가해 줍시다. 여기 이제 감마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감마를 0.95로 할게요. 0.95로 하고 다음에 세타 얘를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이 몇 개 있냐 그 16개 있죠. 저 16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액션은 이제 4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랜지션 확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 트랜지션 확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value V를 받아야 되니까 먼저 얘를 0으로 이 스테이츠만큼 이 mp.제로스 하면은 0으로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 정책 아이고 이렇게 정책이랑 이 value를 0으로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만들고 한번 찍어보죠. 이거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아이고 V 하면은 이런 0으로 된 어레이가 16개 있겠죠. 이게 하나 나오고 다음에 파이는 이제 이 각 스테이츠 16행 열이 4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 정책 및 환경 설정은 이게 끝이고 이제 지금부터 먼저 이 value를 이제 구해줘야 돼가지고 그거를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델타를 0으로 아까 거기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올드 밸류에다가 현재 가치를 저장해 줄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액션 밸류를 저장할 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짜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vs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여기서 이제 프랍 곱하기 r 더하기 감마 곱하기 vs 언더바 이게 넥스트 스테이트 이걸 이제 그대로 그냥 적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다 끝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Vmax 여기 맥스 이렇게 구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의 맥스 델타랑 이 절대값 mp.abs 이렇게 하면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 vmax 이거 빼기 올드 밸류 vs 뭐야 이거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면은 이제 밸류가 옵티멀 밸류 펑션을 구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폴리시를 이 결정론적인 최적 정책을 여기 추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션 밸류를 담을 공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 액션 밸류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new 액션 밸류 얘를 이렇게 mp.argmax에서 여기 그대로 여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코드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 mp.i 이걸 사용하면은 이 대각행렬이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여기 정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셨으면은 여기 이 나온 이 밸류 이터레이션 수도 코드대로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V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스테이츠 16개가 이렇게 있죠. 이 스테이츠마다 각각의 어떤 밸류들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골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제 1로 이렇게 밸류가 설정돼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0.95, 0.9025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아져 내려가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 폴리시가 옵티멀 폴리시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뭐 어떤 스테이츠에서 뭐 어디로 가라 이거를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밸류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지금은 4x4인데 뭐 다른 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정해주는 게. 그거는 이제 강화학습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찍어낸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정책을 찍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이렇게 16, 16개가 있고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 행이 이게 스테이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츠 제로 1, 2, 3, 4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이게 행동이잖아. 이게 왼쪽 그 다음에 아래 여기 오른쪽 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손으로 일일이 넣어줬던 그 폴리시랑 얘랑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갔다가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어보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코드를 눌러봐서 이렇게 해서 이제 ENV 리셋하고 그 다음에 ENV 렌더 첫 프레임 넣고 이거 폴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파이 값, 이 우리가 구한 이 파이 값을 여기 넣어가지고 딱 한 번만 해서 저장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이렇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옵티멀 폴리시를 이렇게 구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저희가 뭐를 해준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뭐 설정해준 거라고는 그냥 뭐 감마, 세타 뭐 이런 것만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그냥 계산해줘가지고 이렇게 최적의 밸류도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파이도 뽑아내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이고 그 다음엔 이제 미로 찾기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